키위랑 호주 과자. 오늘은 호주의 실업수당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녹음은 호주의 실업수당에 관한 것인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댓글을 읽겠습니다. 어제 인터뷰에도 참여해주신 착한 악마님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겠습니다. 어제 남기신 댓글이죠. 오랜만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힘든 나날을 보낼 때 호주에서는 여유롭게 미술작품을 감상하며 상을 수여하는 모습이 상상되어 대조되네요. 이거 아치볼드에 대한 걸 들으시고 이 글을 남기셨어요. 그 밑에는 데릭 자코비라는 배우는 많이 접했었음에도 잘 알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들으니 더 친근하고 그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견해에도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의견들이 오히려 셰익스피어와 그가 안 썼을 수도 있는 작품들을 더욱 풍성한 얘기거리가 되게 할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이거 데릭 자코비에 대해서 들으시고 남기신 글이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이분이 아이가 셋이 있으시죠? 그 버튼으로 인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누르고 나서 즐거워하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란 아마 셰익스피어가 아닐까 생각해요. 혹은 데릭 자코비던가. 그 밑에는 알렉산더 포우프는 저에게는 처음 접하는 작가네요. 어릴 적 오디세이를 한글 번역본으로 읽다 몇 번을 포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천왕성의 달들을 그렇게 명령을 했다니 멋진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왕성의 달이 27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알렉산더 포프 작품에 나오는 그걸 등장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등장하는 요소 혹은 주체, 그거를 따서 천왕성의 달들의 이름을 지었죠. 나머지는 모두 셰익스피어입니다. 천왕성의 나머지 달들은. 그러니까 작가 2명이 이제 셰익스피어와 알렉산더 포프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줄 이거 약간 애매한 글인데, 호주의 이혼 호텔 임박 소식도 산뜻하네요. 라고 그 세 아이의 아버지이시며 한 여인의 남편이신 우리 착한 악마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줄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논평이 없습니다. 논평이 있다면 이거죠.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이사님. 이것이고요. 다시 한번 그 어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댓글인데요. 이 댓글을 들으시고 댓글을 남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기셔도 좋고, 혹은 더 나아가서 인터뷰 어제 들어보니 나도 인터뷰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어떤 분이든 연락을 주십시오. 인터뷰 제가 할 수 있고요. 한국에 계시는 분이건 호주에 계시는 분이건, 혹은 호주에 계신다면 호주에 잠깐 계시는 분이건 호주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건 관계없습니다. 물론 뉴질랜드에 계시는 분에게도 문이 열려 있고, 제가 요즘 발견한 사실 이거예요. 스위스에서 지금 이걸 많이 들으세요. 도대체 어떤 분이 무슨 생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팟캐스트를 스위스에서 들으시는지 알 수 없으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위스에 계신 분과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또 굉장히 재밌겠죠. 하여간 여기까지가 댓글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본론으로 갈 건데요. 한국 신문을 요새 보면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최저임금이 아닐까 해요. 최저임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최저임금 하면 생각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호주가 최저임금이 높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호주의 최저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에게는 가깝게 와닿지 않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호주의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가? 그래서 최저임금을 1등부터 10등까지 보여준 무슨 그런 거 없나 찾아보다가 그런 페이지를 하나 찾았어요. 그게 2015년에 나온 집계인데, 제가 최저임금 10등부터 1등까지 올라가면서 나라 이름을 읽어보겠습니다. 10등 영국, 9등 캐나다, 8등 독일, 7등 뉴질랜드, 6등 네덜란드, 5등 프랑스, 4등 아일랜드, 리퍼블릭 오브 아일랜드죠. 영국 옆에 있는. 다음
3등 벨지움, 2등 럭셈버그, 1등은 오지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이 중 제가 뉴질랜드에서는 최저임금을 받았을 것 같아요. 뭐 당시에 그걸 받으면서 이것이 최저임금인가 하고 알아보진 않았지만 처음 뉴질랜드에 갔을 때 한 8불 정도 받았으니까 그것이 최저임금에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뭐 20년도 넘은 얘기죠.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이건 사실 영국에서 만든 표이기 때문에 이걸 다 파운드로 계산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고 그러면 최저임금이 오늘날 지금 얼마인가 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최저임금을 소개한 그 뉴스 기사가 있는데 지난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지난번 회계연도죠. 6월 말까지 18불 29센트였는데 이번 회계연도인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18년 7월 1일부터 18불 93센트, 그러니까 거의 19불쯤 되죠. 그래서 그걸 또 원화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그 19불은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 했더니 15,368원이라고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뭐 그냥 후려쳐서 15,000원쯤 하는 것이죠. 1시간에 15,000원. 그게 이제 호주의 최저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면 이만큼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 일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지만 이제 일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이 일을 찾으시는 동안 받는 수당, 그거를 실업수당이라고 하죠. 그거를 공식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New Start, 한 단어예요. New Start라고 불러요. 그것이 이제 실업수당이죠. 사실 그게 뭔지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New Start에 관련된 정부 웹페이지에 갔어요.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그걸 받으려면 적어도 나이가 22살이 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노인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노인수당을 받아야지 이 실업수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선택이 없죠. 억지로 노인수당을 받아야 돼요. 실업수당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그리고 현재 일을 찾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찾지 않으면서 이걸 받을 수는 없고, 그리고 다른 데서 오는 소득이 너무 많거나 혹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으면 그러면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뭐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서 받는 배당금이 뭐 한 1년에 20억 된다. 그러는 사람한테는 이걸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걸 안 주고, 또 재산도 뭐 엄청 많은 사람이면 그분들에게도 이 실업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간단한 설명이에요. 뉴 스타트라는 것에 대한.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냥 있는 사실이죠. 뉴스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 뉴스는 최근 나온 어떤 보고서를 근거로 만든 뉴스인데 그 보고서는 67페이지짜리 보고서예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 뉴스타트라는 것을 일주일에 75불 올려주면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가 1년에 10,000개 이상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금이 올라간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든 주체는 Deloitte Access Economics라는 회사이고, 왜 딜로이트라고 회계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걸 만들었느냐 하면 그걸 부탁한 주체가 있어요. 그 부탁을 한 주체는 부탁도 하고 이제 돈도 냈겠죠. 그런 주체는 ACOSS,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s, 그런 곳인데 제가 그 사람들 웹페이지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 호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 평등한 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 뭐 좋은 환경 만드는 그런 나라, 뭐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적혀 있는 단체입니다. 이 기사가 나온 것은 9월 17일 월요일, 그러니까 어제죠. 그리고 그 신문은 가디안이에요. 제목은 Push to raise New Start allowance by $75 a week. 그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일주일에 75불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 New report says increase would boost spending, create jobs and lift wages. 그래서 그걸 하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기며 그리고 사람들의 임금도 늘어난다. 이게 이제 제목과 부제목이에요. 이제 75불이 얼만큼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알려면 현재 실업수당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일주일에 현재 272불 90센트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75를 더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약 27% 증가입니다. 실업수당을 27%를 증가하게 하자. 실업수당을 27% 늘리자. 이거죠. 지금까지 본 숫자는 일주일에 얼마다라는 거니까 그거를 4주에 얼마인지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4주에는 1091불 혹은 1092불이고 그걸 원화로 했더니 88만 5천 원 그쯤 되고 그걸 만약에 정말로 75불을 일주일에 더해서 주면 1391불 4주에 그쯤 되는데 그것은 이제 원화로 하면 112만 원 혹은 113만 원 그쯤 됩니다. 그걸 받고 있는 사람은 현재 몇 명이냐? 7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만 명에게 75불씩 일주일에 더 주려면 그거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전국적으로 3.3 빌리언이라는 건데 33억 불이에요. 호주 돈 33억 불. 그 정부가 이제 그만큼 돈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느냐?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게 1년 동안의 회계년도죠. 그 동안에 정부의 세수가 1빌리언이 늘어나고, 즉 10억 불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12,000개가 생기며 그리고 전체적인 임금이 0.2% 늘어난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분석이죠. 이제 그 신문 기사의 그 다음 부분은 이 실업수당을 받으면 미니멈 웨이지를 받는 것에 몇 퍼센트를 받는 것이며 뭐 어쩌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의 내용이 답답해서 아예 이 보고서를 찾아다가 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면 제목이 만든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eloitte Access Economics라는 사람들이고 제목은 이거예요. Analysis of the Impact of Raising Benefit Rates, Australian Council Social Services 그리고 날짜는 2018년 9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치시면 이제 그 PDF 파일이 뜹니다. 제가 여기에 간 이유는 PDF 파일에서 표를 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득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고서의 14페이지에 보면 표가 있어요. 표 1.3 일주일에 몇 불 dollars per week 그게 제목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숫자는 정부의 수치를 가져와서 만든 표이며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숫자는 세금을 제외하고 손에 쥐는 돈을 세금을 낸 다음 손에 쥐는 돈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여기 풀타임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38시간 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밑에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얼만큼을 소득을 갖게 되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트부터 할게요. 뉴스타트 실업수당 이제 일주일에 받는 거죠. 아까 272불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노인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얼마인가 이게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한 500, 한 2, 30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일주일이죠.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풀타임 미니멈 웨이지 미니멈 웨이지를 받으시면서 38시간 일주일에 일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얼마인가 한 620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average earnings입니다. 평균 소득. 이것은 뭐 모든 사람의 평균 소득이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 지금 뉴스타트 받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 일을 안 하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 전부 다. 그래서 그것은 1000불이 약간 안 돼요. 한 950불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바는 누구를 어떤 사람들의 소득을 보여주냐면은 average full-time wage 일을 하시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얼마를 받는가? 약 1260불 그쯤 됩니다. 그게 이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평균 임금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수당이라는 게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실업수당을 높이면 그 받는 사람들은 그 돈을 쓰게 되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그 돈이 돌아가게 된다 이거죠.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여기 설명해 놨어요. Negative consequence는 무엇이다 설명했는데 이것을 하면 장기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생기겠죠. 그럼으로써 언젠가 이것 때문에 이자율을 올려야 될지도 모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거를 만약에 하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근거로 아까 이거 보고서를
보고서를 요구한 주체 ACOSS라고 했죠. 거기에 대표가 카산드라 무엇무엇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나와서 말하기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실업수당을 75불로 올려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녹색당은 이것을 찬성한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수상이 된 스콧 모리슨은 과거에 그 사람이 트레저러였을 때 이거 올리는 거에 나는 반대한다고 해서 2018년 예산을 발표할 때 이거를 올리자는 주장이 과거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리기로 결정한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리고 이 기사의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얼만큼 오랫동안 받는가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 뉴스타트를 받는 사람 중 15%의 사람들은 이거를 5년 이상 동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아주 장기적으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5년 이상 이거를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좀 더 자세히 보았더니 그 중에 절반가량 49% 이상은 45세 이상이며 또 22%는 55세 이상이고 그리고 그 중에 21%는 여기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background.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5년 이상 동안 받는 사람들 중에 5분의 1은 외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하면 이걸 오랫동안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호주의 실업수당을 알아보고 그것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실업수당이 다른 소득군에 비하여 소득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그거 알아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수당 받는 사람과도 비교해봤고 미니멈 웨이지를 받으시면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분들과도 비교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소득이 얼만큼 되는가 그것과 실업수당을 비교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호주의 실업수당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